없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장 한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서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위원장님과 이기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간부공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박기수 공원과장입니다. 박성덕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202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17억 753만 원이 증액된 166억 2,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드리며 세출 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833억 1,986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55억 2,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0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4억 9,382만 원이 증액된 140억 4,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00쪽 보호소관리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대상지 증가에 따른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어린이 이용시설 목자 사업으로 친환경 국내 목재 이용을 위한 실내 환경 개선 사업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겨울철 대설 피해 처리를 위한 응급복구비 5천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녹지 내 배수로 설치 공사 등 녹비 정비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동마마을 마을숲 조성 사업으로 마을 내 유유지를 마을숲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들께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으로 평택 농업 생태원 내에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하기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으로 평택 농업 생태원 진입로 부근에 생유 상태가 불량한 고사목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회정원 조성 사업으로 2025년 제13회 경기 종합문화박람회 개최 예정지에 평택의 상징성을 부여한 특색 있는 조건 조성을 위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에서 303쪽입니다. 도시습 등 관리 지표 측정 평가 사업으로 도시습 등 관리 지표 측정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 분석하여 체계적인 도시습 관리를 위하여 1억 3,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고원과 소관입니다. 고원가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10억 2,887만 원 증액된 572억 9,555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04쪽 모산 걸린 조성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은실 걸린 공원 조성사업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정 불악산 윤리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진이역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북 하늘빛 도서공원 조성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겨울철 공원 내 대설 피해 수목 복구비로 성립전 예산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공원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예산으로 지산초록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4억 원, 배다리공원 수변테크 보조사업 8억 원,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공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배다리 생태공원 및 용의동공원 경관개선
공사 사업으로 배다리 생태공원 조류 관찰대 정비 및 용이동 공원 산책로 정비를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용산 근린공원의 맨발 걷기길 정비 사업으로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 전 예산으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에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하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추경 예산이 155억, 전체 833억을 예산 편성 집행을 하고 계십니다. 증감 내역을 좀 보면 이 푸른도시 사업소는 좀 특이점이 있죠. 다른 부서하고는 좀 틀려요. 이 푸른도시 사업소가 유독 그 지방채 발행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공원 조성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55억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모산근린공원에 40억.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4억이라고 잘못 말씀하셨어요. 석 기사님 그 40억으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모산근린공원이 40억, 은실이 30억, 그리고 이제 불악산근린공원이 기존에 108억을 지금 발행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존에 지금 발행한 거는 다 그러니까 네, 불악산은 다 끝났고. 네네. 모산근린공원이 지방채 총액이 얼마예요? 지금 1,063억인데요. 이번에 40억을 추가로 더 네. 계상했습니다. 은실공원은 이게 모산근린공원은 총 사업비가 한 2천억 되는 거잖아요. 2,234억입니다. 은실공원이 한 1,366억입니다. 예. 그 중에서 얼마를 지금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619억을 지금 발행했고요. 이번에 30억 하게 되면은 650억 정도. 네, 649억 정도 됩니다. 지금 그 전년도 2024년도에 2025년도 본 예산 제가 심의를 할 때 그 지방채 발행 그 현액을 추려 보니까 한 1,950억 정도 됐어요. 일부 상환을 했고, 지금 그 모산근린공원은 지방채 발행이 끝났어요.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추가 더 있어요? 현재 저희가 모산 같은 경우에 85억이 지금 모자라는 상황인데요. 지금 추가 발행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시 재정 여건이라든지 공사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좀 봐서 좀 추진해야 될 생각입니다. 은실도 지금 118억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번에 해고 나서 109까지는 지금 예산을 확보한 이건 상황입니다. 누가 결정을 합니까? 지방채 추가 발행은? 당초에 이제 저희가 그 조사했을 때 타당성 조사하고 중앙투자심사 봤을 때 리맥에서 할 때 저희가 15개 장기 미집행 공원을 집행하는데 6,4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 재정으로 다 일시에 하기는 어려워서 당초 조성할 단계부터 지방채 발행 계획을 넣어가지고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뭐 지방채 발행 계획은 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녹색건축 사업소 쪽에서도 그렇죠. 우리 그 행정청사 지금 건립하는데도 계속 지방채 발행을 눈치 보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누군가는 좀 뭐 문제 제기는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제가 분명히 하는 거죠. 지금 2천억 정도를 발행을 해서 이자를 어느 정도 내는지 알고 계세요? 저희 공원과 같은 경우에 2025년도 지금 예산 편성했을 때 지방채 발행 예산 이자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지금 2024년도에는 원금 92억에다가 그다음에 이자로 29억을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31억 중 원금이 202억이고 이자가 29억인데 여기에 80%가 지금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당초에 이제 저희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가는 계속해서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실적으로 80%를 지원받으면은 1.5%에서 3% 내외로 지금 지방채를 발행받았는데 실적으로 한 0.3% 정도 이율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방채를 받아서 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방채 발행 이자로 예산 편성해 놓은 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50몇 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뭐 지금 공원가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가가 제일 많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는 공원가를 집어서 이 말씀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들어왔을 때는 평택시 전체적으로는 2,273억 정도가 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받은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한 이번에 빼고서 1,750억. 작년 말에 제가 파악했을 때 한 네네. 1,950억 한 2천억 정도 됐으니까 예, 예. 늘었겠죠. 네네. 당연히.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채의 발행을 채권 발행을 이게 그냥 뭐 좀 모자라서 예산을 어디서 끌어올 데가 없으면 지방채를 발행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게 전 굉장히 답답하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요. 이 이자 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 또 원금은 계속 상환 돌아오고. 여러분들 가정경제나 일반 기업체나 이런 거 경영하시면 당장 그 대출 받으면 굉장히 걱정스럽잖아요. 이자 부담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우리 행정부는 그런 걱정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가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 미래 세대, 현 세대, 또 우리 미래 세대가 보고 즐기고 느끼고 하는 그런 향유하는 그런 공원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그런 예산 집행인데 과연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참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지방채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은실하고 모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예산을 조달하겠다라고 판단도 했고 또 어디선가는 승인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하는 사업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그 녹색 건축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금 신청사 지금 행정타원 지금 건립하는데도 예산이 기금도 굉장히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눈을 돌릴 곳이 이제 채권 발행 쪽에 일부 가능성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는요. 간과하지 마시고 일개 평의원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조금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제가 지금 8대 때부터 외치고 있는 건데 잘 적용이 안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래정원 조성사업 있죠? 이게 7억 사업입니다. 이거 정원 그 박람회 때문에 이제 특화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특조금 사업으로. 그렇죠? 예. 근데 7억 가지고 이게 이런 사업이 가능합니까? 엄청 모자랄 것 같은데. 예. 가능합니까? 그냥 맞춰서 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허접하게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꼼꼼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또 수생식물이 일반 식물에 비해서 조금 저렴합니다. 그래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여기 이제 자료를 보면 2천만 원이 집행이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무슨 경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래서 선 집행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저번에 한번 설명은 드렸었는데요. 요 선 집행하신 거예요? 설계 용역이 있어서 예, 집행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린이집 목조화 사업 이거는 뭐 몇 년이 이렇게 좀 하시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 당연히 사업 성과는 좋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뭐 특혜십이나 뭐 편향적으로 선정하고 뭐 이런 경우는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요 산림청에서 평가위원들이 직접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산근린공원은 전체 사업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 집행률 말고.
사업 집행률 공정률은 지금 23%입니다. 그거밖에 안 됩니까? 네네. 그런데 예산은 지금 향후 투자되는 게 85억밖에 안 남았는데 2천억 네. 중에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있어서 기존에 갖고 2월에 있어요? 갖고 2월 했던 게 작년에 공사를 하는데 지금 토목공사하고 지금 전기통신과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연말까지는 109 지금 14만 평방미터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2천억 정도가 들어가는 그 사업인데 저 지나다니다 보면 그게 네. 사업 진행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보상비가 전체 한 5%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게끔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근린공원 이것도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 사업 진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공정률은 약 13%입니다. 13%요? 네네. 그 109에 있는 게 7만 평방미터인데요. 다목적 구장하고 거기 이제 숲속 쉼터라든지 산책로 이런 거 정비하는 사항인데요. 연말까지 109는 마무리 질 계획입니다. 109는 뭐 예산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저쪽 세계 실스테이트 쪽에서 세계도서관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보도 육교는 뭐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저기 시민가이드 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209 있는 쪽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연결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담아갈 계획입니다. 그게 연결이 안 되면 하나의 공원으로서는 단절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 주민분들의 네.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다리 공원 수변 데크 보수 사업이 8억 정도가 유지 보수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최초 언제 수변 데크 한 거죠? 2016년에 LH로부터 인수받은 시설입니다. 10년 됐습니다. 10년 됐습니까? 네. 이런 데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변이기 때문에 이런 데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인 것 같긴 해요. 환경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건 뭐 안전 각별히 신경 써서 보수 작업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뭐 추경하고는 상관없지만 녹색 건축 사업과 한번 여쭙겠습니다. 세계동 그 행정복지센터 지금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12월 준공은 이제 12월이고요. 예 진행률이 얼마나 지금 됩니까? 현재 진행은 공정률은 38%입니다. 38% 12월까지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8월 달까지 골조 공정선 잡혀 있는데요. 최대한 대로 당겨서 12월 달에 지장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방채 발행했어요, 그죠?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크레인 하나 넘어간 거 알고 계시죠? 인사사고가 다 천만다행으로 안 나서 다행이지 인사사고 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원입니다. 우리 푸른도시 사업소는 뭐 산림녹지과하고 공원과 녹색건축과 뭐 이렇게 세 개의 부서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뭐 산림녹지과하고 공원과 두 개가 이제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 세출 뭐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보면 833억 1,987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뭐 한 677억 9,716만 원 22.9% 155억 2,270만 원 증액 편성했고 모산 근린공원 조성이 이제 한 24건 신규 편성이 돼 있어요. 여러 사업들이 모산 근린공원 조성 등 24건이 돼 있고 청사관리기금 전출금 등 5건이 지금 감액 예산이 이제 반영돼 있고요. 이 앞서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뭐 저도 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평택시가 워낙 이제 산지 자체가 없고 비율 자체가 17%도 안 되는 비율에 있는 도시다 보니까 이제 공원에 더 어떻게 보면 조성에 많은 섹터별로 이 지역별로 이제 조성을 좀 하게 돼 있어서 이제 대규모 조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 재원 확보가 부족해서 지방채 발행을 좀 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공원 비율이 혹시 우리 평택시 관내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편인가요? 저희가 조성률로 보면 지금 경기도에 8이고요. 좀 전체 면적으로는 1,277 평방미터 있는데요.
순위는 그 상위권에 있습니다. 10위 안쪽에 있습니다. 이 공원 자체가 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뭐 적은 비용이면은 뭐 그렇다 치지만 워낙 많은 비용이 발생이 돼요. 워낙 면적도 높고 이제 수용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예산 자체가 워낙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진행 상황도 어떻게 보면은 딜레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또 금액 부분이 더 증가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좀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지금 모산 근린공원하고 은실 근린공원, 서정 근린공원, 뭐 일부 또 거의 뭐 다 마무리 단계로 돼 있는 공원도 있겠지만 큰 공원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건 더 세밀하게 좀 관련 부서에서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산림녹지과 이 보수 관리 보면은 1페이지요. 이 보수 관리는 도비로 해서 이렇게 3대 7로 해서 매칭해서 이번에 이 추경으로 해서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데 이 관리 자체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호수는 매년 저희가 예산을 세웠어요. 주변에 뭐 풀깎기라든지 이런 부분 정비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또 병행충해가 발생하는 부분도 예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과 수술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관리를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간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이게 식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 보수 관리도 다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 관리를 못하면은 처음에 이 산림 조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한들 관리가 안 되거나 이게 훼손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것도 좀 뭐 예산 세우셨고 자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1쪽 보면 동막마을 마을숲 조성이 있어요. 이번에 네. 이제 뭐 특조금이에요. 특조금이라 어떻게 됐든 이 특히 이 특성상 이 공원이나 이 부서의 특성상 특조금을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보면은 사업상 맞습니까? 근데 이게 적절하게 여기는 뭐 많이 상관이 없는데 이따 추후에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적절하게 특조금을 반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요청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너무 시간이 딜레이돼서 특조금 갖고 하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걸 방치하다가 그걸 특조금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동막마을 같은 경우 마을숲 조성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어떻게 요 관련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된 필요성과 투자 효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막마을은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민분들과의 이제 대화를 위해서 2달 전에 시민과의 대화도 하고요. 그분들께서 필요로 하신 사항이나 그리고 편익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목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가 완료가 되면요 행정 절차와 함께 계약이 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조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방마을 이 주변으로 해서 이게 도로가 그 동부 저기 도로인가요? 그 도로가 예, 1번 국도 우회도로가 그쪽으로 우회도로, 조성이 되고 예.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든 뭐 그 마을도 여러 가지로 아마 피해를 입고 여러 가지 이런 저기 문제 제기를 많이 민원 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금액이 어떻게 됐든 4억 7천만 원, 4억 7천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4억 7천 갖고 이게 조성이 어느 정도 잘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예, 그 부분이 이제 큰 땅은 아니고요. 이제 국어를 따라서 조그맣게 연결된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가운데에 있어서요. 중앙에 있어서 그 부분을 한 900평 조성하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00평. 예, 그렇습니다. 조성할 때 뭐 면적은 뭐 작더라도 잘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뭐 저 상임위에서도 많이 다루셨고 했기 때문에
아까 이윤아 의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제 배다리 공원 수변 데크 보수 사업이 이게 이제 전에 저희가 상권이 있을 때도 많이 얘기를 했던 거고 한 2년 전에도 했는데 이게 2016년도에 서사벌지구 LH에서 이 도시개발하고 나서 이제 16년도에 인수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근데 이 관리가 기본적으로 데크나 이런 게 이 목재 데크나 아니면은 인조 데크 같은 거를 이 거기 물 수변 위에는 인조 데크가 아니라 이제 저기 목재 데크로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럼 그 관리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혹시? 실적으로 매년 오일스텐을 발라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오일스텐을 바르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이번에 할 때는 수변 위쪽에는 다 인조데크, 합성데크로 하고 천연 그 목재는 제한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근데 전에 보면은 그 수변으로 해서 데크가 형성됐을 때 관리가 전혀 안 됐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일스테인 같은 것도 한 번도 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나무도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에 지금 한 8억 정도를 들여서 지금 특조금으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하실 때 이게 사후에 관리하거나 기본적으로 하기 이 목재가 수변 주변 같은 경우는 금세 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삭기도 하고 문제성이 있잖아요. 그런 네. 거를 고려해서 사업할 때 잘 하셔야 되고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그냥 방치를 하다 보면 위험성도 상당히 커요. 거기 제가 거기도 많이 다닐 때 보니까 이 좀 위험성도 있더라고요. 물 위에 떠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고려해 가지고 이 예산이 8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설계하실 때 잘 하셔가지고 좀 진행을 좀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로 밑에 이제 철골조 같은 게 지금 부식되고 목조 같은 경우도 천연 목재 같은 것도 부우되는 부분이 있어서 콘크리트로 물 닿는 부분은 콘크리트하고 물 안 닿는 부분에는 철골조로 해서 설계에 반영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연 목재를 쓰는 거는 제한적으로 하고 합성 목재 이제 플라스틱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든 도비든 뭐 특조금이든 특별 뭐 교부세든 하여튼 특별조정교부금인데 다 세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후 관리가 안 되면은 그 돈의 낭비는 똑같은 거예요. 세금의 낭비는. 그래서 사후 관리도 잘 할 수 있는 거를 좀 갖추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됐든 공원이든 특히 여기 우리 산림녹지과나 공원과나 이런 거는 우리 평택시의 푸르름을 담당하는 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예산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이왕이면 절감할 수 있게 최대한 잘 진행하는 거를 체크하셔야지. 워낙 큰 금액은 얼마나 그 부서에서 잘 관심을 갖고 하느냐에 대해서도 금액이 또 크게 늘어나는 비례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편성하고 세우실 때 좀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경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세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이경원님도 그 배다리 생태공원 데크 제가 그저께도 돌아보니까 벌써 다 뜯어놨던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수변 있는 쪽은 합성 목재를 쓴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 합성 목재 내구 연한은 몇 년이에요? 내구연은 일단은 플라스틱이니까 천연 목재보다는 더 오래 좀 가고요. 가격은 천연 목재가 한 6만 5천 원 하면은 그게 한 10만 원 좀 넘습니다. 합성 목재 합성이 플라스틱은 더 비싸다고. 네, 더 비쌉니다. 한 근데 거의 2배 정도 지금 비쌉니다. 이게 목재를 해서 지금 10년을 썼잖아요. 네네. 그러면 합성 목재는 뭐 한 15년, 20년 쓴다는 얘기나요? 예, 그리고 가격도 그만큼 또 2배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천연 목재 같은 거는 오일스텐을 1년에 한 번씩 발라줘야지 빗물이라는 게 습기에 강하게끔 돼 있어서 오일스텐 그 칠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저희가 이제 합성 목재로 좀 하는 부분을 도입했고요. 밑에도 이제 철골조가 그냥 물에다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물이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기초로 한 다음에 위에다가 철골조 박아가지고 이렇게 기둥 세우는 방향으로 변경해서 지금 설계에 담아 있습니다. 아니 이거 할 때도 설계를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초에 할 때는 당연히 물에 철제가 들어간 녹슬은 건 네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당초에 이제 2016년에 이거 인수 받을 때는 이제 LH에서 조성해서 받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인수 받고 이렇게 운영하다 근데 보니까 이 합성 목재를 밟았을 때랑 네. 천연 목재를 밟았을 때의 느낌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사뭇 달라요. 네네. 그리고 이게 10년을 못 간 건 사후 관리가 안 됐던 거 아니에요?
사후 관리도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인데 저희가 오일 스텐 바른 거를 했더니 뭐 매년 바르면은 가장 정기적으로 좋은데 예산이 이제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칠한 거는 그러니까 5년 전에 이게- 한 번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저는 사실 데크도 걸으면 발목이 아파요. 가장 좋은 건 땅을 밟는 거예요. 근데 합성 목재를 했을 때 그 분위기하고 이 인체에 미치는 또 영향이 다르고 그다음에 천연 그 목재를 했을 때 또 느낌과 이 경관의 어울림은 격이 달라요. 그런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돈만 따질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목재를 해서 사후 관리를 해서 그것이 오래될수록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고 이런 감성도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사후 관리를 안 해서 이게 이렇게 빨리 삭고 더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므로 해서 이거는 합성을 쓰겠다? 전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합성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늘어났다면서 깨지는 건 똑같을 수 있어요. 그거 내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소재를 쓰느냐에 따른 거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재도 어떤 목재를 쓰냐에 따라서 내구 연한이 달라요, 요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물 있는 데는 합성을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 상임위에서 작년에 할 때 이게 제안을 해주셔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담은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교를 했었는데 그 합성 목재라고 그래가지고 천연 목재하고 색깔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모양은 비슷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에 이제 수면 위에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분이 많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아니 알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합성과 나무를 밟았을 때 느낌도 다르고 해놨을 때 똑같은 것 같아도 다르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이거를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공원의 품위와 멋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보기엔 똑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관리를 잘함으로 해서 수명이 연장되고 또 그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는 더 공부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벌써 배달인 뜯어놓은 거 보면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설계 실설계 다 그거는 했으니까 완료해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저는 지금 하시는 말에 동의가 되질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런 거에 대한 물론 공부를 뭐 저보다 더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식견으로는 또 다른 면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셔서 차후할 때는 그것이 담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비교 분석한 게 있는데요.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나중에 하겠습니다. 줘보세요. 네네. 그다음에 비전 근린공원 거기 지금 그 수신제가 있는 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데를 계단을 해달라는 건가요? 네, 신안중학교 학생들이 지금 매봉 그 경로당 앞쪽으로 해가지고 네.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올라다니는데 그 겨울철에는 이게 안전사고 위험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계단을 설치하려는 게 있어서 신안 쪽에서 이쪽 매봉으로 올라올 때 네네. 지금은 거기다 야자 매트를 깔아놨는데 네. 그걸 이제 계단식으로 하고 나 옆에 난간을 놔달라 그래서 이번에 특별조정금으로 해서 1억 정도 좀 반영해가지고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문화재 조사 이런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게 끝나는 대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 자료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배달이 그 조류 관찰 때도 역시 거기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조류 관찰 때 있는 데는 조류 관찰 때는 정비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다 뜯지 않고 정비. 네, 정비하는 쪽으로 해서 그쪽에 이제 지금 데크 말고도 펜스 주변 해는 것도 지금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네. 그거 좀 정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자료 좀 주세요. 네네. 네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있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